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실.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 얼굴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작년에도, 같이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노동인권 교실 진행을 맡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다정입니다. 저희 오늘은, 강좌 중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김세영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노무사님하고 오늘 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상담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여러 노동 상담 노무사님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떤 노동 상담의 현장의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노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작년 말에 퇴사를 하고 지금 5월 1일부터 똑똑 노무사 사무실 운영 중인 김세영 노무사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똑똑 노무사 사무실 이름이 똑똑인가요? 네, 약간 이제 뭐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노무사를 이제 어렵고 또 다가가기 이제 문턱이 높은 그런 벽이 아니라 좀 더 쉽고 가까이 노동자들이 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세요라는 의미를 넣어서 똑똑 노무사 사무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일터에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똑똑 두드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도 법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법인, 법무법인 사무실 진짜 많은데 제가 옛날에 그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도 이제 약간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를 다룬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노무법인 이름이 지푸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실 법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조금 더 이렇게 문턱이 낮고 시민들에게 좀 진입장벽이 좀 높잖아요. 로펌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똑똑이라고 하셔서 정말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똑똑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기운을 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함께 해오셨는데 얼마 동안 일을 하셨는지. 제가 2014년 4월 1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대략 7년 9개월 정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 일을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7년 9개월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네. 저희 청년유니온 올해 10주년인데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오래 일을 하셨는데 센터에서 그러면 되게 긴 시간인데 좀 많은 노동자들 상담하셨겠네요. 몇 명 정도 상담을 하셨어요? 센터가 13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상담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때는 뭐 1년에 한 300명, 4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퇴사할 때쯤에는 연 1000명 정도 이제 이용을 하셨으니까 대략 제가 있을 때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는 센터를 이용하셨고 제가 만나 뵙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그 정도면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네. 진짜 너무 굉장히 대단하신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6,000명, 7,000명 많은 노동자들 만나셨겠네요. 다양한 직종에 있는. 네,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제 뭐 정규직이나 대기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저임금에 뭐 마트나 뭐 주유소나 편의점, 식당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이제 비정규직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비정규직 분들을 많이 만나 뵙죠. 저희 청년유니온도 노동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청년들 세대별 노동조합이라 보통 이제 주유수당이나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노무사님이 이렇게 상담하셨을 때는 어떤 분야의 상담을 가장 많이 이렇게 받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임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어요. 대략 상담의 45% 정도는 임금 분야 상담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맨 처음 상담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높았어요. 한 60% 가까이가 이제 임금 분야 상담이었는데
점점 해가 가면서 임금 분야 상담은 좀 줄어들고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 뭐 휴가라던가 휴일이라던가 뭐 근로시간 이런 분야의 상담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이제 노동권이나 이제 문제의식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제 임금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임금을 뭐 수당이 잘못됐다라던가 임금이 안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휴일이나 휴가 같은 다른 노동권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담 분야들이 이제 임금은 좀 줄어들고 다른 분야에 대한 상담들이 좀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임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죠. 산악재나 이제 직장인 괴롭힘 네. 같은 좀 약간 그 노동 문제에도 약간 그 현안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관련법이 제정되면 이제 그 분야의 상담이 확 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직장 내 괴롭힘 분야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동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었지만 딱히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 또 특히 연차 휴가나 이런 부분도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게 또 뉴스에 많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상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뭐 그렇게 현안에 따라서 이제 상담 분야들이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향들도 있었죠. 한 번 상담하시면 보통 네.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이제 단순 문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물어보고 답변해드리고 끝나는데, 뭐 돈을 못 받아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기초 상담부터 또 진정 접수하고 또 진정서를 내면 바로 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청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사업주랑 뭐 합의하는 경우에는 또 합의 기간을 좀 이제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종료까지 뭐 임금 체불은 2달, 3달 정도 사건이 길어지는 경향도 있고, 뭐 부당해고나 이제 이런 건들도 노동위원회 접수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뭐 1달이라면 접수한 이후에도 뭐 3달.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중앙노동위까지 간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3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상담하신 분들은 거의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저희 센터랑 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 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단 상담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사건 자체가 크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제 센터에 오고 나서 2015년 정도에 이제 교육청에 지금은 이제 다 무기계약 전환이 되셨는데 이제 교육청에 초등 돌봄 강사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규직 초등 돌봄 가정사도 있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위탁 기관에 소속된 초등 돌봄 강사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계약서가 뭐 이제 2시간은 봉사활동조로 일을 시키고 2시간은 급여를 주는 좀 이렇게 뭐랄까 기형적인 말이 안 되는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쓴 거죠. 실은 봉사활동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뭐 구속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면 이건 근로시간이잖아요. 급여를 줘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이제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약서를 썼나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상자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 내에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이제 그분들이 하면서 이 봉사활동으로 적혀져 있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셨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노동법에는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고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주휴수당 같은 거, 그리고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이런 것들이 주 15시간이 기준이거든요. 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무도 15시간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봉사활동 10시간, 강사계약 10시간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빼버리고 강사 시간 10시간만 해서 주 10시간 근무자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들 다 피해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들도 받고 싶다 하셔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성과가 있어서 이제 진정을 넣으셨던 분들도 봉사활동 시간도 근무 시간을 인정받고 또 주 15시간 이상자로 인정이 돼서 주휴수당, 뭐 연차수당 이제 이런 것들 다 받았던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의 콜센터에 계신 분들 사례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 콜센터인데 용역업체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정규직 전환이 되셔가지고 무기계약,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으로 계신데 그때는 위탁업체 소속이었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업무를 예를 들어 9시부터 시작이면 일찍 출근하게 하는 거예요. 조회나 뭐 이런 행사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매일 15분 일찍 출근하게끔 하는 거죠. 왜 행사가 있으면 30분도 일찍 출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관행적으로 이제 계약서에 없는 이제 관행적인 연장 근로를 15분에서 20분씩 매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수당들을 받고자 해서 의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상자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명 정도 이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노사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들을 이제 받아냈는데 뭐 앞에 사례든 뒤에 사례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이제 뭐 노무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분들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뭉쳐가지고 제기를 해보자라는 좀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노동조합이 거기에 같이 결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이제 같은 동료들 확 모아내는 힘들이 있어가지고 실은 그게 이제 가능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했던 사건들 이런 게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실은 이런 사례들은 흔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다 보니까 어쩌면 노동조합의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건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던가 이제 임금 체불이라던가 또 연차 수당을 못 받았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응하기 힘들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문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기억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긴 해요. 네.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하나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이제 이분은 연세가 있으신 60대의 이제 아저씨셨는데 포크레인 자격증을 딴 거예요. 포크레인 기사로 이제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막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다 보니 쉽게 취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뭐 지인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디 광산 뭐 땡땡 광산에 이제 포크레인 기사로 취업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해도 서로 뭐 구두로라도 뭐 근무 시간에 대한 거나 그래서 이제 월급을 얼마 줄 건지 이런 말들을 정확히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거 말도 없이 그냥 일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급여를 못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 사건을 듣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6개월을 월급이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해요. 월급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6개월을 그냥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나?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좀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나? 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나이도 있고 또 소개로 이제 지인 소개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장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돈을 얼마를 줄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 되게 껄끄러웠던 거예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또 아는 사람 소개로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분은 선한 마음에서 사장이 그래 나도 소개로 받았지만 당신도 나를 소개받았으니까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이 있으니 대략 이제 본인 생각에 포크레인 기사의 초봉 뭐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은 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3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6개월 후에 돈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월급을 달라라고 하니 자기는 300만 원 정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주가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이 뭘 했다고 300만 원을 받아갔냐.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은 이 사건을 노동청에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 일을 하면 대략 초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라는 뭐 그런 통계나 뭐 그런 이제 자료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금액으로 서로 계약을 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청에 가서도 이제 그럼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서로 정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결국 사업주가 계속 발뺌을 하면 적용받는 게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30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저임금 적용하면 그때 기준으로 한 15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사건들 어찌 보면 근로 계약할 때 그렇게 임금에 대해서 주고받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말하기 껄끄러운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문화들 때문에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 피해를 노동자들이 보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사례가 있었고 뭐 결국 그분은 그렇게 이제 사업주가 계속 발뺌을 해서 최저임금으로 확정을 받고 사건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7년 넘게 있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뭐 이런 거에 단골 손님이 있나 하실 건데 이제 올해 이제 뭐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전일제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주부분들 양육을 하시는 주부분들은 이제 단시간 알바로 이렇게 식당이나 뭐 마트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장은 이제 빨리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마트나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겪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시간 알바로 뭐 마트에 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죠. 알바라고 주휴수당 안 주고 뭐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4대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은 퇴직금 안 준다. 뭐 이런다던가 이런 부당한 일을 이제 한 사업장에서 겪고 퇴사를 해서 다른 마트에 또 갔는데 또 같은 상황을 또 겪는 거죠. 이제 영세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단골 손님이 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게도 단골 손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럼 계속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네, 이제 뭐 A 식당에서 근무하셔갖고 퇴직금 못 받아서 나왔는데 이제 B 식당에 갔는데 B 식당에서 이제 주휴수당 못 받아가지고 또 이제 나오시고 C 식당 가셔서는 뭐 사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해고돼가지고 나오시고 이제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제 계속 겪으시는 거죠. 단골 손님들이 사실 맛집인데 단골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오픈 좀 단골 손님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약간 그런 게
어쨌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그 사업장들이나 이런 게 불안정 노동일 수밖에 없고 소단시간 노동일 수밖에 없고 하니까 계속 오시던 분이 오셔서 조합원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도저히 못 사겠다. 그냥 나 조합원 할란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가끔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 없어도 되는 이제 완전 유토피아 그런 세상도 약간 상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네요.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희도 되게 약간 좀 곤혹스러울 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왜냐면 이제 뭐 주스당이나 비롯해서 완전 노동법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한 조금 사업을 만들어보자 기획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고민도 나누고 했었는데 소규모 이 5인 미만 이런 작은 영세사업장들에서 뭔가 이제 노동인권을 좀 침해당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약간 어쨌든 이제 뭔가 엄청 억울하시고 되게 억하게 해서 오셨는데 이런 분들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 법적 제재를 많이 안 받는 곳이라 어떻게 조금 그 해결을 하시는지 상담을 진행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노동법 상담이라는 게 결국 노동법 틀 내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업주를 골목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실은 노무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의 억울한 심정, 그리고 이제 현재 법 제도가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분야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실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법 내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도움을 드리는 거죠. 네네. 이제 오랫동안 또 근무하셨고 하셔서 좀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노동자들이 좀 꼭 알아야 될 어떤 노동법이 있다면 이것만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증거를 남겨라. 증거를 남겨라.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앞에 사례에서도 본인이 급여에 대해서 사장이랑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약서로 안 썼다라고 한다면 녹음이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연장근로나 특히 이런 부분들도 관행적으로 이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이걸 나중에 뭐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증거가 없으면 받기 어려운 게 있어요. 특히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걸 지시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나왔냐. 예를 들어 이제 9시 출근인데 8시 반부터 9시까지 먼저 나와서 근무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라고 지시를 했느냐. 사업주가 이제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작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잖아요. 임금명세서가 근데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고 왜 중요한지 좀 궁금해요. 임금명세서는 그 월급을 이제 매달 받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뭐 다음 달 10일 날 준다 하면 그 10일 날 돈이 입금될 거 아니에요? 입금될 때 그 입금되는 돈이 산출된 내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뭐 다른 수당 합쳐서 300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300만 원에서 실제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가 되잖아요. 뭐 4대 보험료,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뗀다던가 소득세를 뗀다던가 이런 공제 항목들이 얼마씩 뗐는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임금명세서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근무할 때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나 또 연차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를 줬는지가 표시되는 게 임금 명세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가 공제됐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임금 명세서죠. 사실 이런 게 이제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나 또 각종 뭐 연장, 연차 수당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을 할 때나 이런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세후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 명세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없으면 오로지 세후 얼마 찍혔는지밖에 나는 모르는 거죠. 내 세전 금액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무사를 찾아갔을 때에도 노무사들이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게 세전 금액인 거예요. 네. 특히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이 매달 달라지는데 명세서가 없다면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세서, 임금 명세서를 지급받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필요성 때문에 실제로 작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가 임금을 줄 때 이 명세서를 꼭 함께 교부하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걸 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세서는 받으시면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인데 받으면 버리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버려 멈춰. 예, 멈춰. 예,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뭐 버리더라도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예, 집에 거추장 이제 미니멀 라이프 좋은데 버리지 말고 버리시려면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해서 그 내역은 본인이 퇴사할 때까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이 영상을 노동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왠지 노무사 지망생 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무리 인사 약간 너무 전형적이게 하지 않고, 네, 노무사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노무사란 이런 직업이다. 이렇게 조금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노무사요?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늦게 땄어요. 30살이 넘어서 이제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나름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땄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실제로 발휘하는데 굉장히 이 자격증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되게 이제 직업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시려고 도전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어요. 예, 빨리 도전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요즘에 되게 많이 따신다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네, 맞아요. 주변에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네, 많고. 많이 취득을 해서 많이들 또 젊으신 분들은 취업하는데 이제 가산점 주니까 가산점으로도 이제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필드에서 이제 노무사로서 이제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생생하게 이렇게 현장 경험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많이 경험 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김정노무사님과 함께 그 상담 사례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줄여봤는데요.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네. 저희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온라인 노동인권 교실은 이제 릴레이로 또 다음 강수도 있고 하니까요. 많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그리고 청년 유니언도 있습니다. 네. 떼인 돈 받아드리고요. 네. 똑똑 노무사 상담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